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공격은 그다지 신뢰를 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 특히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세아라 하나뿐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나마 우측 윙어 페르난데스의 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나고야도 생각보다 데드볼 상황이 약하다. 데드볼 상황이 득점 비중이 제일 높은 세레소 입장에서는 이를 노려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나고야는 기본적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적은 편이다.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7골을 실점할 정도로 3백이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서 한 골 싸움에서도 손해를 보는 성향이 너무 짙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세레소가 한 골 싸움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세트피스라는 무기가 있고 나고야도 이 양상에서 약한 편이다.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에서 제 몫을 거의 못하고 있는 나고야다. 세레소의 오픈플레이 성과를 크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레소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일단 마치다도 그렇고 서로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나서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더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호들 간의 경기에서는 서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잦기도 하다. 두 팀이 모두 공격력이 아주 약한 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먼저일 가능성은 충분히 높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마치다는 간바가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비와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고 쇼 카운터로 재미를 보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의 두 줄 수비 안정성과 간격 유지에서의 힘은 좋다고 보지만 결국 간바의 플레이 특성이 문제다. 두 팀이 모두 강호들인데 이런 대진에서는 플레이가 오히려 신중해진다. 특히 두 팀이 서로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역습을 가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성향임을 감안하면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해서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FC 도쿄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경기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기동성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센터백들의 발이 느리고 대신 피지컬이 좋다는 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도쿄의 공세가 통하려면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제는 후쿠오카가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에 후쿠오카 상대로 상성이 좋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공격적으로는 큰 신뢰를 하기 어렵다.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활용한 역습으로 측면 크로스 등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후쿠오카는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상대가 압박을 유도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다도 이 움직임에 별다른 공간을 찾지 못했고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도쿄도 상당히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후쿠오카는 좀처럼 상대가 올라오도록 하는 움직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력이다. 도쿄가 수비적으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 후쿠오카의 수비벽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라와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특징은 빌드업이다. 일단 슐츠의 전진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셈이다. 물론 우라와가 이 전진이 상대 압박에 막히면 수비적으로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홈에서는 우라와가 슈팅 생성이나 찬스 메이킹에서 5위 안에 드는 실력이기도 하고 이와타도 수비적으로는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는 못하는 편이기도 하다. 이어서 이와타는 저메인의 폭발력에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다만 상대의 맹공의 두 줄 수비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점과 주포인 저메인도 부상을 당한 이후 돌아와서는 그다지 폼이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 특히 저메인과 페이소토는 세레소와의 매치에서 박스 안에서 별다른 폼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다. 화력 싸움에서는 우라와에게 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라와가 압박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역습 찬스를 내줄 것을 상정해야 옳다. 하지만 많은 슈팅과 찬스 메이킹이라는 면모는 우라와의 장점이다. 특히 이와타의 현재 주포도 부상 복귀 이후로는 폼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수비력도 꾸준하게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간도스 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가시와를 상대로는 아주 약한 모습은 아니다. 특히 가시와를 상대로 난전 형국을 잘 만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꽤 인상적이다. 사실 전력에 비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이기도 한데 올 시즌 전방 압박 수치는 리그에서 8위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전개를 막아 세우거나 앞에서 공을 끊어내는 식으로 역습까지 이어가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가시와는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에는 전반전부터 몸이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실점을 전반부터 내주고 있는 형국인데 물론 가시와가 상당히 중앙 진영에서의 압박에 적극적인 편이라서 카운터를 내는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드는 팀이긴 하다. 문제는 사비오가 만들어내는 찬스를 공격수들이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일단 사간도스도 압박을 꽤 전방부터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이다. 적어도 가시와를 상대로 난전 유도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가시와 역시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기도 하지만 공격수들의 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은 기본적으로 교토상가와 스타일은 비슷하다. 상당히 공세적으로 활동량을 올리는데 수비적으로 안정세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쇼난은 올 시즌 슈팅 평균 수치에서 리그 7위로 생각보다는 공격력이나 슈팅 생성 능력이 좋은 편이다. 실제로 강등권 전력 중 20득점을 기록한 전력은 쇼난이 유일하기도 하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전방에서의 활동성을 꽤 중시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플레이가 효율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은 리그에서 18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원정에서는 오히려 격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수비적인 난조만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는 크게 돋보이는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실제 골 기록이나 슈팅 생성이라는 면에서 쇼난이 강등권 전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다. 쇼난 벨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셀고베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지난 경기에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일단 고베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이지만 미야시로가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토 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가시마가 4-3-3으로 가면서 공격적인 팀임에도 아주 맹렬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이 고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가시마는 전개와 빌드업을 중시한다. 하지만 하이프레스 수치에서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적다. 결국 아주 극단적으로 공세를 퍼붓는 성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스즈키가 징계로 이탈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물론 교체로 나서는 사브리치가 6골 3도움으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도 풀타임을 소화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베가 수비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가시마도 극단적인 공세를 퍼붓는 팀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스즈키의 이탈이 아쉽지만 그래도 교체로 나서는 사브리치의 효율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